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네, 오늘은 2부 노화 건강 증진에서 6장 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원이 좀 짧습니다. 앞에 소화기계부터 심리정신계까지 10파트 중에서 신경계 내용에 해당하는 질환 3가지만 네, 6장에 따로 빼 있어요. 왜 얘네는 또 굳이 분류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제가 대상자 선정 조건 네, 우리가 노인장교양보험 제도의 대상자는 65세 이상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네, 만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환을 가졌고 그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도 대상자 선정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는 노인성 질환이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이 3가지 질환이에요. 그래서 앞에 뇌혈관성 질환이라는 이름으로 2024년에 개편해서 명칭을 바꾸긴 했지만 그거와 뇌졸중이 사실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병명이 조금 더 노인장 요양보험 제도에서는 좀, 네, 중요하게 다뤄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6장에 따로 분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치매, 뇌졸중, 파킨슨의 내용을 살짝 정리하면서, 네, 또 주로 시험 문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사실 문항수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데는 아니에요. 예, 2023년 버전까지는. 근데 모르죠. 이제 2024년에는 어느 누구도 그 분포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꼼꼼히 보는 게 중요하니까 기존에 나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또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2부의 목차가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보시는 건 요 신경계 질환에서 따로 네, 세 질환만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혹시 하셨던 거 기억이 나실까요? 네, 기억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환은 치매입니다. 네, 우리가 치매의 관련 요인으로 네, 노인성 치매의 대표 주자인 알츠하이머병 이렇게 얘기하죠.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이 침착이 돼서 생겨난 어떤 비정상 물질들이 뇌 세포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발생하는 거예요. 어찌 보자면 네, 치매 중에서 가장 많은 진단명을 가지고 있는 치매가 알츠하이머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자, 그거 외에 또 하나가 혈관성 치매. 네. 뇌 졸중이 치매로 많이 넘어갔을 때 혈관성 치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이라든지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 뭐 대사성 질환, 그 다음 뭐 비타민 B12, 12번, 엽산 결핍으로 인해서 이런 걸로 인해서 대뇌 병변이 생겼는데 그 병변 때문에 치매로 이어지는, 치매로 또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치매 증상은 크게 2가지입니다. 이렇게 큰 거부터 작은 걸로 줄여 가시는 게 좋고요. 크게 뭘로 나눌 수 있냐면 하나는 인지 기능 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지가 뭐였지? 기억력, 언어 능력, 진압력, 시공간 파악 능력, 실행 능력 이런 거 전부 다 인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저하를 가져오는 거죠. 네, 진압력이 뭐였지? 요런 의미는 좀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날짜와 시간에 대한 개념, 네, 뭐 요일, 계절, 날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압력이라고 하죠. 시공간 파악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을 파악하는 능력. 그러니까 뭐 화장실과 안방을 좀 구별이 안 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실행 능력의 저하라고 하는 것은 예, 감각이라든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뭐 운동화 끈을 매지 못하는 순서가 잘 안 생각이 난다든지 도구를 사용하는데 순서가 생각이 잘 안 난다든지 방법이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행의 능력이 좀 저하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지 기능 장애라고 합니다. 이것만 와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힘들거든요. 그런데 치매에서는 한 가지가 더 오죠. 그게 정신행동 증상. 그래서 치매는 신경과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같이 진료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울증, 그다음 망상과 의심, 환각과 착각, 초조나 공격성, 수면장애. 나중에 치매 요양보호 기술에서 사실 이 정신행동 증상을 문제행동이란 이름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라고도 자세히 기술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공부를 하시겠지만 거기는 실기장이고요. 기술장이고요.
그 요양보호 기술을 잘 공부해 두시려면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이론장에 대한 이해가 바탕으로 되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여기 치매 파트 공부하실 때, 예, 이 정신이동 증상도 웬만한 건 다 개념 정리가 되신 상태에서 가시는 것이 사실 훨씬 더 뒤편 이해력이 좀 빨리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같은 거는 네, 의학의 앞에서 나왔던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 망상 같은 부분들, 예,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건데 의심이 막 증가돼서 실제 그렇게 이렇게 일어난다. 그 도둑망상, 피해망상 이런 게 대표적이잖아요. 어떤 환각 같은 거는 예, 환가 이게 환시, 환청, 환호, 환미, 환초. 그러니까 오감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실제 없는데 뭘 보는 거 환시, 뭘 듣는 거 환청 이런 식으로 예, 나타내는 단어가 환각이었어요. 그래서 요런 단어부터 시작해서 초조나 공격성, 쉽게 불안해지고, 왜, 나의 기억이 과거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갔기 때문에 어느 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어딘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서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불안해질 수 있어요. 초조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정신행동 증상에서 같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치매의 증상들을 좀 단계별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초기, 그다음에 중기, 말기 이렇게 분류를 해놨거든요. 각자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실 초기에 증상이 중기 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초기에 있던 증상이 중기 가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는 없었는데 뭐가 나타나네? 이러면 이제 중기를 의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어떤 거냐? 자, 초기 상태에서는 예, 인지기능 저하 같은 것들이 막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울이나 짜증,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치매 요양보호 기술에 가면 또 한 번 언급을 하겠지만 초기 치매일 때는 치매가 본인이 치매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하던 게 안 되고 익숙했던 게 막, 예, 낯설어지고, 이렇게 됐을 때, 심리적으로 불안이나 초조감이나 막, 이런 게 올라오면서, 예, 이 짜증 같은 것들이 막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좀 신경질적으로 변한다든지, 예, 막 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초기 치매 증상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중기에 가면 어떤 거냐? 초기가 심해지는 거죠. 그런데 뭐가 나타나냐면 정신행동 증상이 이제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이거는 정신행동 증상은 중기에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말기로 가면 이게 또 더 심해지는 거죠. 예, 근데 오히려 정신행동 증상은 살짝 줄어들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예,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와상 상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누워서만 지낸 상태가 와상이죠. 네, 이렇게 치매를 좀 나눠보는 거고요. 자,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나요? 네, 정기적인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그 상태에 맞게 적절한 돌봄부터 치료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네, 병원에서 치료받는 걸 권장하고요. 그다음에 인지기능 개선제. 네,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많이 복용하고 있어요. 이걸 먹는다고 치료가 되는 건 아니지만 치매가 진행되는 속도를 증명시킬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인지기능 개선제를 복용하시면서 이제 문제행동이 나타나면 그거에 맞게 정신행동 증상에 관한 약들, 예, 항우울병약, 불안병약, 항경련 약물을 복용하고 있죠. 근데 약물로만 다 해서는 안 돼요. 비약물요법이라고 하는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단순한 구조, 그 다음에 행동을 개입해서 수정에 대한 어떤 강화라든지 격리라든지 이런 방법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인지나 활동 자극, 네, 사실 이게 좀 많이 중요하죠. 어떻게 인지 자극 활동을 진행하냐에 따라서 예, 치매 진행 속도가 아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치료에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그래서 성인병, 고혈압, 당뇨, 심장병 관리하는 거, 예, 소량의 균형 잡힌 식사, 그다음에 노화 방제, 탁월한 항산화, 야채 이런 거 많이 드셔야 되고 적절한 운동, 독서, 개인적인 취미 활동, 사교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두 번째 질환은 뇌졸중입니다. 네. 자, 뇌졸중은, 책이 개편되면서 뭐가 좀 바뀌었냐면, 예, 증상을 좀 분류를 시켰어요. 그래서 증상과 후유증을 좀 나눠봤거든요.
예, 예전에 이렇게 합치기로 해서 하나로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지금 후유증들이 좀 더 내용이 많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뇌졸중의 증상이 뭐냐? 그러니까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죠.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로 구분이 되는 거고요. 네, 이 증상은 경고 없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섭습니다. 예, 병이 고마운 병은 없어요. 그런데 병 중에서 제일 고맙지 않은 병은 무증상, 예고 없이 쫓아오는 병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뇌졸중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반신마비나 어지러움, 심한 두통, 언어장애, 시야장애, 예, 쓰러짐 이런 건 뇌졸중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이 된다면 119로 전화하거나 병원을 즉시 방문해서 시간을 지체하시면 증상은 점점 악화됩니다. 네, 그 다음에 뇌졸중 환자는 대부분 반신마비의 후유증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전신마비는 여기도 있지만 뇌관이라는 부분에 손상이 오거나, 예, 그 다음에 손상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게 넓었을 때 전신마비가 오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은 반신마비가 옵니다. 그런데 이 반신마비는 손상된 뇌의 반대쪽에 와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반대쪽이에요. 우측 뇌가 손상되면 좌측의 반신 마비, 반신, 감각 장애가 발생하고 좌측 뇌에 손상이 되면 우측으로 발생을 합니다. 교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경이요. 그래서 반대쪽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반신의 감각 장애다. 여기도 손상된 뇌의 반대쪽. 감각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감각이 느껴지면 감각 이상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가만히 있을 때 손에 전기 오는 느낌이 느껴지실까요? 안 느껴지죠? 예,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마비의 반신 마비가 오시면 뇌졸중 후유증으로 예, 마비된 부분에 전기 오는 느낌을 느껴요. 예, 또 찌릿찌릿하고요. 예, 근질근질하고요. 이런 느낌들이 감각 이상입니다. 당연히 손상된 뇌의 반대쪽, 마비 쪽에 발생합니다. 감각 소실이라고 하는 것은 있던 감각이 없어지고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손바닥이 뜨거운 거 되면 아 뜨거워 하고요. 차가운 거 되면 아우 차가워 하잖아요. 예, 그런데 뜨거운 걸 대도 뜨거운 느낌이 못 느끼고 차가운 걸 대 차가운 걸 잘 못 느끼고 그런 감각 소실이거든요. 이 또한 손상된 뇌의 반대쪽에 발생합니다. 자, 이제 언어 장애로 가겠습니다. 언어 장애 실어증 아시죠? 갑자기 예, 말이 나오지 않는 거. 좌측 뇌가 손상됐을 때만 실어증이 옵니다. 우측 뇌가 손상되면 실어증 발생하지 않아요. 뇌가 주관하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암기하지 않은 문제 풀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좌측 뇌가 손상되면 네, 어떤 거라고요? 실어증이 발생한다. 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좀 단순무식하게 여기는 암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네, 시옷과 죄송합니다. 네, 이게 또 네,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생리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네, 이게 정지를 눌렀어요. 근데 미처 손이 글로 못 갔어요. 네. 자, 시옷과 지읒이 모양이 비슷하죠? 그래서 우측내는 동그라미고 좌측내는 지읒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읒과 시옷이 비슷하니까 그냥 같이 외우자. 좌측내 실어증, 우측내 동그라미. 너는 모양이 좀 다르잖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사실 실제로 저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어눌한 발음은 구음 장애라고 해서 우측내나 좌측내나 다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마비가 오면 반쪽은 반신 마비를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통과 구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네, 이거 말고도 옆으로 오른쪽에 또 있습니다. 네, 의식장애가 발생하는데 뇌간이라는 곳에 손상이 왔을 때 네, 그다음 광범위하게 손상되면 제가 아까 했죠. 그다음에 어지러움이나 운동 실전은 손해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손해가 하는 일이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손해가 손상되면 균형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어지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또 어지러우면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까지 올 수 있고요. 그다음 운동 실조,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막 쓰러지려고 한다. 이거를 운동 실조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디가 손상되면요. 소뇌가 손상됐을 때. 네, 그다음 복시는 물체가 여러 개로 보이는 게 복시잖아요. 그다음에 삼킴 장애, 목구멍 반쪽도 마비예요. 그래서 꿀떡 이렇게 삼키는 연화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치매가 하나 있거든요. 그 치매가 어떤 거냐면 이런 보시는 화면에 나온 것처럼 혈관성 치매입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에서는 어떤 단어를 기억하시는 게 좋냐면 갑자기 예, 알츠하이머는 갑자기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 이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으로 인해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요. 갑자기 동작이 서툴러질 수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 예, 갑자기 기억력, 계산력, 판단력 등과 같은 지적 능력이 감소한다면 혈관성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하나요? 네, 약물요법으로 진행하는데 시간의 커트라인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발생 4시간 이전에 오시면 예,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예, 혈전을 뚫어주는 혈전 용해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예, 시간이 지나서 오시면 그때는 혈전 용해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항응고제 치료를 좀 진행을 하실 거고요. 내부종이 왔다는 건 뇌출혈이 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수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요법은 초기부터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갑작스럽게 자세 바꿔서 압이 상승돼서 또 발생할까 봐 조심하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뇌졸중의 전구 증상입니다. 사실 뇌졸중이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나요. 치매는 치매 요양보호 기술에 있고 파킨슨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 밝혀진 것도 많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트에서는 뇌졸중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고 지금 앞에서 보셨던 증상이 살펴봐야 될 것들이 꽤 많잖아요. 또 뭐도 많이 나냐면 지금 보신 전구 증상도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의 한쪽 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해지거나 또 말할 때 발음이 분명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일어서거나 걸으려고 한쪽 막 넘어지거나 뱅뱅 돈다. 아까 보셨던 복식, 심한 두통이 느껴진다. 의식장애로 깨워도 일어나지 못한다. 이런 증상들은 전부 다 뇌졸중의 전구 증상입니다. 자, 이제 파킨슨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파킨슨은 사람 이름이에요. 사실 알츠하이머도 독일 의사 이름이고요. 파킨슨도 사람 이름입니다. 네, 우리가 서구병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현재는 대한민국에도 파킨슨 질환 환자가 좀 워낙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파킨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업 시간에 들어보셨죠?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예, 좀 뭔가 분출이 안 되거나 문제가 생겨서 생겼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렇게 발생하는 신경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이 파킨슨은 네, 아직까지 원인 좀 불명이에요. 그래서 치료도 조금 네, 완치라는 게 좀 어렵고요. 사실 치매도 마찬가지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증상도 이 책이 나오면서 조금 나눠놨어요. 어떻게 나눠놨냐면, 예,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을 좀 분류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파킨슨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출이 잘 안 돼 생기는데 도파민의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이것만 파악하시면 증상 금방 파악이 되거든요.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신체의 동작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역할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정 조절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이제 그런 호르몬이 분출되지 않다 보니까 운동 장애가 심하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떨림, 예, 진전과 같은 떨림, 네, 이 떨림이라고 하는 게 또 가만히 안정시 떨림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뭘 움직일 때 손을 떨면 수전증이고요. 여기는 반대로 가만히 있을 때 주로 떨림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손, 다리에서 시작해서 팔, 다리 전체, 얼굴까지 떨림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서동이라고 하는 행동이 느려집니다. 예, 이게 서서히 진행이 될 거고요. 뭐 단추를 끼운다든지 글씨를 쓴다든지 옷을 입는다든지 식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오기 시작해요. 예, 그 다음에 또 뭐도 나타나는 경직, 굳어가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빳빳하게 굳어서 예, 이 움직임이 잘 안 되는 거. 김혜남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작가님이자 또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쓰신 책에 김혜남 선생님이 파킨슨 질환 앓고 계세요. 근데 어떤 분보다 증상에 대한 표현을 제일 잘 하셨거든요. 직접 겪어보셨던 증상이기 때문에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 움직여보세요. 이렇게 할 때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경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굳어가는 거죠. 뻣뻣하게. 그다음에 이제 자세가 불안정해지죠. 네, 몸 전체가 굽기 때문에 약간 엉거주춤한 자세. 지금 오른쪽에 예, 요 그림 보이시죠? 예,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 처진 어깨, 관절이 뻣뻣하고 굳어지고 예, 종종 걸음으로 다리가 끌림 현상이 나타나고 아까 앉으시 손떨림. 네. 자, 이런 증상의 운동 증상을 포함해서 비운동 장애로 넘어가면 신경 정신 증상에 우울, 불안, 피로, 환각, 망상 이런 부분도 같이 발생하고요. 네, 그다음 수면에 불면증이 많이 온다고 해요. 그다음에 자율신경계 증상으로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변비, 소변 증상, 야간 빈뇨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통증이나 후각 기능이 저하되는 감각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심해지시면 기억력 저하가 동반되는 인지 기능 장애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현재는 약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력이 더 약화되지 않게 재활이라든지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세 가지 질환들 살펴봤고요. 문제 한 네 문제 정도 같이 풀어보시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공간을 파악하는 능력은 정상이다. 2번, 운동 기능은 정상인데 운동 활동 수행 능력이 손상되는 실행증이 나타난다. 3번, 혈관성 치매 비율이 가장 높다. 4번, 근래의 일보다 먼 과거의 일을 잘 기억해내지 못한다. 5번, 뇌의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다. 네, 정답은 2번이죠. 네, 시공간 파악하는 능력이 저하가 됩니다. 네, 그다음 혈관성 치매 비율보다 알츠하이머 비율이 현재 많이 높고요. 그다음 치매의 기억력 구간은 단기 기억, 최근의 기억이 감퇴되고 과거 예전의 기억들은 대체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뇌의 정상적인 노화 현상은 건망증입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이번 손해가 손상되어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번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2번 의식이 저하된다. 3번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4번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나타난다. 5번 음식을 삼키기 힘든 연하 곤란이 나타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운동실조증, 균형 유지가 안 되고 마치 한쪽으로 막 기울어 쓰러지려고 하고 또 메스꺼고 토하는 증상,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손해에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난 증상들이었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전고 증상은 1번 사지에 가려움증이 있다. 2번 가슴이 조이는 흉통이 있다. 3번 한 개의 물체가 둘로 보인다. 4번 새벽에 속쓰림 증상이 있다. 5번 목이 말라서 물을 자주 마신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좀 전에 전구 증상 그림으로 확인하셨죠? 그래서 요거죠.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나 둘로 보이는 복시가 나타난다면 뇌졸중의 전구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많이 출제하고 있어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번 파킨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뇌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한다. 2번 고혈압이 주된 발병 원인이다. 3번 안정시 떨림과 근육 경직이 나타난다. 4번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어 발생한다. 5번 손상된 쪽 뇌의 반대편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뇌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건 뇌의 졸증이죠. 고혈압이 주된 발병 원인도 뇌의 졸증이고요. 도파민을 만들어낸 신경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과잉 분비가 아니라 적게 분출이 되고 감소가 돼서 나타나는 거죠. 손상된 뇌 반대편 신체에 미치는 것도 뇌졸중이었습니다. 네, 요렇게 파킨슨도 문제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살펴봤어요. 뭐 단원이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리는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저는 14장까지 무던히 갈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일요일이라서 오전에 좀 일이 있어서 바빠서 제가 오후에 업로드를 진행하게 됐어요. 나머지도 차츰차츰 이제 오늘까지 하시면 거의 반을 향해 달려갑니다. 네. 자, 이제 슬슬 2024년 반에 개강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조회수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제는 개강이 되셔서 조금 2024년의 버전에 관심이 좀 생기신 것 같거든요. 네. 내용이 바뀌었고 단어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문제를 꼭 확인해 보시고 2024년으로 공부하셔서 나중에 시험 문제 푸실 때 착오가 없기를 간절히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강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